안녕하십니까. 태을계문동갑 영가계문 책에 실려있는 해당 사례 1번 부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을계문은 이렇게 간지로 다 표현이 되고 명리에 있는 십신을 다 가져와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분은 세번 사별한 분이라고, 이 명주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김문동갑 해단책에 보면은 극처지명이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명리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오년 신유월 기사일 갑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명조만 놓고 보면은 과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세 번 사별을 했을까? 예. 자, 그런 의문이 들기 쉽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명규 자체에는 사유 합의되어 있습니다. 사유 합의되어 있으면은 식상이 왕해져 있는 모습이죠. 일지가 기반되어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시지에 갑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식과 처가 들어와 있는데, 자, 27세 때문에 갑자가 오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결혼을 했겠죠. 그리고 월축 때문에 사회 초감에서 축토가 자수를 묶어버리고 병인대원에 인사형을 또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묘대원에 또 자묘형을 하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 자수가 살아남을 방법이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이 자수가 생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외부적인 충격에 조금만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은 이 자수가 힘들어진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 태을기문은 포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홍국기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국기문은 포국이 이렇게 되는데 통기도로 보면은 재성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육수로 해가지고 중궁에 제가 불을 이고 있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이렇게 됐을 적에 과연 세 번 사별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됩니다. 물론 뭐 나이대, 운대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은 이 재성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세 번 사별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이래서 이렇다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과가 없이 과연 이걸 보면서 이분이 부부 인연이 약하고 잘못하면은 두 번, 세 번 사별할 수도 있다, 이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은 모습이 되겠죠. 자, 이제 태을기문을 보겠습니다. 태을기문을 보면은 이분 일진세가 사화인데 송궁에서 자수 관을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궁에 보면은 다시 관이 편인을 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관이 편인을 이고 있다는 것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 잘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궁의 관이 편인이 있는데 외부적인 걸 보면은 편관이 또 급제하고 동기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살 혼전명이 되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중궁에는 정관이고 이궁에 편관이니까 급제 편관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해결했을 적에는 내가 편하게 잘 살아가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게 힘든 일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인성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인성이. 근데 인성이 오면은 편관을 해묘합으로 해서 편관을 순화를시키죠. 해묘한 목을해서 목생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정관은 자묘행이 되죠. 근데 자 여기 보면 또 식신이 또 있습니다. 식신이 인성을 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승미복배된 그런 모습하고 같은 모습이 되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관인으로 받아서 식신하고 인성이 묘술 합의되어 있으니까 관인으로 받아서 이 식신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분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 했을 적에 자, 먼저 일간의 그 동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의 동태란 거는 기존에 이제 그 명리가 아니고 이제 기문을 하시는 분들은 일치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뭐 적성 이런 걸 다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논리가 좀 어긋난다고 보고요. 왜냐? 일진세란 것은 사주에 천간의 한자, 지지 한자의 대표적인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천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천수란 거는 움직이는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부천수란 거는 이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특성, 직업적인 특성을 볼 적에는 가능한데 여기를 가지고 그 성격까지 논하는 거는 그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거다. 그래서 태을기문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논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유기상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지궁 있고 일간궁 있고 연지궁, 월지궁, 시지궁, 그 다음에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 다 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궁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느냐? 자, 명리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지궁이라면은 나의 일지입니다. 다와 일지의 궁이고 일간궁이라면은 기토입니다. 내 일간인 기토가 여기 와 있잖아요. 기토를 만난 모습이 되고요. 일지궁의 사화는 일지궁의 정화가 사가 왔을 적에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정화가 정화를 만난 모습이 됩니다. 이게 다 정정일에 만나면 형행직격이라 해서 맹렬하다. 처음은 화려하나 나중에는 다 불탄다. 어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간궁에 기토를 봤다는 거는 좀 답답한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 가깝해지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태을기문에서는 연을 초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광궁은 할아버지로 보고 영광은 할아버지를 보고 연지는 할머니를 봅니다. 조상이 대표죠. 그 다음에 월간궁에 보면은 여기 신이 또 신을 보고 여기 보건국이죠. 그러면 이것은 부모궁을 봅니다. 아버지궁을 월간이니까 아버지고 그 다음 월치궁이 유금이잖아요.
그 월지가 또 보면은 이렇게 신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월간 월지가 같이 신유가 되어 있는 게 신신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게 됩니다. 이제 이걸 봤을 적에 부모님도 신신으로 이래서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많이 편하지는 않으신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자리에서 신신이 있으면은 서로 내가 잘났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부모 형제, 부모궁이나 이제 어떤 자식운 이런 걸 볼 적에는 그 유기상기에서 기본적으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기상기가 아닌 태열수로 만든 여기 이 포국은 태열기문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피는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명리에 나와 있는 명조의 특성과 여기 김문국에 나와 있는 명조의 특성이 다 하나같이 일치가 되면서 여기서 상세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명리에 여기 있는 십신, 그렇게 일지세를 기준으로 한 십신을 여기에 보면은 명리에 사용하는 십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제, 편제, 식신, 상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해단을 하고 감명을 할 적에 그 십신의 뜻을 잘 새기고 그 십신의 생각관계 또는 형평파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보면은 결국은 이게 명리, 명조에서 나타내는 것과 기문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기문은 증가원칙을 사용하니까 명리 이론하고 잘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나름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제 기문을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명리를 하다가 답을 잘 못 찾거나 조금 어렵다 이러니까 기문을 배워서 하시는데 거기 가면은 기문을 할 적에는 명리 이론을 잊어라. 그렇게 이제 십신이나 합이나 충이나 상 이런 것들을 필요할 경우만 보고 그걸 이론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리를 배운 분들이 현재 지금 기존 기문을 배우려면은 좀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고 그 배운 이론을 가지고 나름으로 뭔가 논리를 확장을 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펼치려면은 그 논리에 제약이 약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문을 태열 기문을 이렇게 다시 보국법을 만들고 간지법을 만들고 이렇게 할 적에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동양의 학문은 결국은 하도 낙서에서 나온다. 하도는 십토가 있으니까 명리로 발전을 했고 낙서구궁은 중앙에 토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학문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낙서구궁을 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역의 8개가 되고요. 8개에 9.8개 운행하는 것이 낙서구궁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역의 8개를 숫자로 바꾸어서 낙서구궁의 운행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사람의 일에 대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 낙서의 이론,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보국도를 결국은 다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부분을 볼 적에 내가 일진세가 관을 이고 있는데 재성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일지궁 배우자 궁에는 정정이 있습니다. 두 문에 천보의 현무가 있는데 정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자, 재성을 보면은, 재성이 다 비동처입니다, 이게. 동화지를 안 했어요. 이 동함이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평소에는 인연이 없다가, 그게 동안 시기에는 내하고 인연이 됐다가, 그 시기가 끝나면 내하고 인연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재성이 딱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식신생제를 하면은 재극인을 해버리고, 여기 또 뭐냐. 재생관, 재생사를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은 여자를 만나면은 결과가 항상 좋지를 못합니다. 문수에 문제 생기니까 제가 문수를 지니까 뭐예요? 재물적인,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일어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나면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인연이 되는 시기를 딱 벗어나 버리면은 또 그 인연이 내하고 멀어진다는 거죠. 멀어진다고 해서 이제 꼭 이별이다, 사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명조의 특징은 뭐냐. 재성도 정제가 유금입니다. 유금이 편제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초요에 상문의 유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월은 복음 잡초고 사문에 천예의 육합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배우자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 다칠 수 있다, 이런 기운을 그 문계 성장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 재성이 이렇게 혼잡되었을 적에 유금이 신금을 본 것을 철주세우기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공궁을 펼쳐보면은 유금이 신금 본 것을 철주세우기다 이래서, 이때는 여행 가지 마라, 재물이 불리하다, 변동하지 마라, 사고가 생긴다 이랬습니다. 얼른 복음 잡초라, 이게 친인척이 어렵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 안분 자족하라, 이런 뜻이 있죠. 이제 그런데 여기 재성이 또 이런데, 여기 또 숨이 복배됐을 적에 편제가 들어오면 또 다시 정제로 해서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태음에 경문에 절명이 들어오고요. 계문에 천심에 등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밈이죠. 이밈은 물과 물이 겹치니까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갈 수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혼을 했을 적에 배우자 궁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편제는 또 사신형살로 들어오죠. 여기 이제 사유 합의됐을 적에 보면은 또 여기 이제 묘유충으로 들어오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결혼을 해서 살면은 꼭 배우자한테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집신배치도를 보면은 이분이 재성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어 있습니다. 이 재성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살면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을 많이 모아놓고 잘 간직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배우자 운이, 배우자가 집안에서 안정되게 딱 자리를 잡고 하는 그런 모습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홍국기문 보면은 이 재성의 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오토가 있어가지고 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재성의 자리가 아예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검이 들어온다. 신이 들어온다. 유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술상해가 되고요. 자유파가 되고 요의충이 또 일어납니다. 유검이 들어오죠. 여기 또 신금이 들어오잖아요. 신자합수해서 신자진 합수로 해서 자고충을 또 일으킵니다. 이게 수국이 되면은 신이 오면은 요때는 인신중에 묘신원진의 기문이 되는데 신이 오면 일단 신자진이 됩니다. 도생금 금생수로 해서 자묘형이 일어나고 자고충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은 거꾸로 편재인이 이제 신이 들어오고 신이 여기 들어왔을 적에 사신형으로 들어오잖아요. 신이 신자합으로 되고 신이 천으로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묘신원진의 기문 들어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그 경신금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의 인연이 아주 불리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자료, 몇 년도, 몇 월에 어떻게 됐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좀 더 상세하게 이걸 풀어보고 해석을 해보면은 더 좋을 건데, 그런 기록은 없고, 그냥 이분이 3번 사별했다. 이제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풀어보도록 하는 것이 됐습니다. 자, 제가 출판한 퇴월기문, 연가기문 사례 1번 부분 1번에 대해서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